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오늘 캣디우드 돈나무 누나가 또다시 테슬라를 대량 매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올랐나? 지금 왜 이 시점에 팔았나? 라는 주제 한번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미적미적합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숫자 아래쪽 보시면요, 5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저께 50, 오늘 51,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 섹션도 뉴트럴 섹션에 놓여져 있죠, 바늘이. 자, 그러니까 지금 중립 구간인데요. 지금 뭐,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트럼프 랠리가 끝이 나고, 지금 소강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오늘 일부 때도 살펴봐 드렸었지만, 현재 지금 이런 그 스팀이 빠진 거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랠리가 바람이 좀 빠진 듯한 이것은요. 연준 멤버들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와서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는 발언들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자칫 잘못하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는, 내년에도 속도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면요, 시장이 당연히 안 좋죠. 그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도 딱 가운데 끼어서요,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전체 맵을 보더라도 시장 자체가 오늘 그냥 고만고만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거의 지금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요. 보시면요, 다우 0.02 상승 중에 있는데 의미 없는 숫자죠. S&P도 보세요. 0.19 빠지고 있죠. 나스닥도 0.31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연하게 트럼프 랠리가 일단 식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연준 멤버들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제스처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언이 세지고 이러면요, 확실하게 또 이 한번 무브먼트 크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기 일러요. 그리고 오일도 뭐 70알에서 잘 머물러 있고, 10년물 금리는 여전히 4.4, 안 움직이죠. 이것도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그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트럼프의 앞으로 적극적인 발언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는요, 결국 뭐 사람들이 금리나 뭐 안 할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 본인의 어떤 그 경제인으로서 그 금리 인하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요, 어떤 식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뭐 인플레가 좀 있건 없건 간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인플레도요, 뭐 기름값을 확실하게 떨어뜨려서 뭐 금리도, 그러니까 물가도 막으면서 본인의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갈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건요, 현재 어떤 공포감,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연준 의원들의.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오랫동안 4.4, 4점을 머물 거다. 그거 착각입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 결국 제가 말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보면. 그러니까 결국 조금 지켜보시면 다시 한 번 더 트럼프 랠리가 다시 찾아올 겁니다. 자, 오늘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또 엔비디아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자, 뭐 제가 늘 강조했듯이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라는 두 개의 기업이, 자, 지금 뭐 이 월가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매출 잘 나왔습니다. 좀 타이틀에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거의 이 2배 가까이 매출이 뛰어올랐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어닝 보겠습니다. EPS, earning per share 보면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81센트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예상치가 75센트가 나왔습니다. 자, 뛰어넘었죠? 그리고 revenue, 매출입니다. 35.08 빌리언 나왔어요. 자, 예상치가 33.16 빌리언이었습니다. 이것도 뛰어넘었습니다. 20억 달러 이상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금 4분기에 대한 전망, forecast가, first quarter forecast가요, 어떻게 나왔냐? year to year growth가 70%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70%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 나온 거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4분기에 대한 전망까지도 좋죠. 다만 지금요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하는 마지막 부분 보면 slow down from 265 annual growth죠.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작년에 265% 연간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이 소위 4분기 전망이 지금 70%가 약해 보이는 것이지 사실 이거 지금 자꾸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가 265% 올랐다고 해서 지금 그게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근데 지금 이 70% 지금 이 전망을 하는 건요. 이것도 사실은 다른 기업에 대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거든요. 전년도 대비 70% 성장했다? 거의 두 배가 지금 이거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이것도 거의 70%면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 어떤 비교를 했을 때에 이거 약한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 매출 자체가 이번에 94%가 뛰어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간으로 따진 94%니까 이게 거의 두 배죠.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는 거. 이거는 괜찮은 지금 데이터거든요. 이것도 근데 문제는 뭐냐? 비교. 전년도 대비. 자, 지난번 거 비교를 해보면요. 지난 분기들 보겠습니다. 자, 원래 세 분기 전에 그때 265% 성장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262%, 그 다음 가장 최근에 122%를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 성장을 했는데 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와 또 계속 최근에 그 비교하면요. 당연히 성장 이 소위 말해서 속도 자체가 줄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회사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떻게 전년 대비 260% 뛰고 또 260이 뛰고 122%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배 이상 뛰는 건요. 그러니까 122%였는데 이번에 94니까 떨어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즉 투자들은 이런 걸 보면서 엔비디아의 이제 이 고속 성장은 멈췄네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고속 성장은 당연히 멈췄죠. 그 고속 성장이 너무 과하죠. 10배씩 뛰는 게 어디 있습니까? $100 초반에서 지금 1,40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즉, 그리고 이제 뭐 한 $300, $400대에서 1,200, 1,400까지 간 거에서 뭐 한 3배, 4배 뛰어오른 것도 큰 건데, 이제는 그런 걸 기대할 회사는 아니에요. 이미 사이즈가 커졌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뭐 3배, 4배씩 성장할 게 아니고, 10배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정말 은행에 넣는 것보다 훨씬 낫고 웬만한 이 나스닥에 있는 이 회사들 투자보다도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 매출이요 50%씩만 계속 뛰어올라도 너무나도 좋은 거거든요. 지금 다음 쿼터에 70% 이상 성장률이 나오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꾸준하게 주가는요 꾸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너무 과하게 올랐다 이미 선 반영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PR을 보면요 내년도 PR, forward PR을 보면 1년 후에 지금 여전히 펀더멘털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간다. 이 주가는요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이 재무제표 말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 반도체 칩을 놓고, 다른 어떤 기업들에게 판매, 어떤 디맨드나 서플라이 측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위에 지금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지금 그 모든 커스터머, 고객들이, 이 시장에서 넘버원이 되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의 주 고객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또 뭐 이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페이스북이랄지 이런 그 대기업들이 전부 다 빨리 칩을 나한테 먼저 달라. 뭐 성금을 걸고서라도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작은 기업들은요, 여기에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기업들이, 야, 우리 먼저 줘야지 하면서 막 돈을 뭐 주고 이러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고객들이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지금 소위 반도체 칩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누가 먼저 이 칩을 가지고 셋업하느냐에 따라 결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두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치열한 거죠. 자, 거기에다가 블랙벨이라고 하는 이 차세대 이 칩도요. 현재 모든 지금 파트너사들 손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걸 가지고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모든 고객들이 자기들만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보면 테슬라가 이 슈퍼컴퓨터 클럽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클러스터를요. 그때 뭐 엔비디아 칩 10만 개 꽂아가지고 지금 만들었는데 벌써 구축해버리니까 경쟁사들이 놀래잖아요. 사실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이 XAI를 하니까 인공지능 회사들 중에 오픈 AI CEO도 계속 머스크를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회사가 이 핑크빛으로 하면 The company is on track for several billion dollars.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칩 때문에 블랙겔 때문에요. 매출 자체가 뭐 수십억 달러가 이게 꽂힐 거라고 지금 그런 페이스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 AI 칩의 지금 세대 판매가요. 특히 H200가 이거는 이번 쿼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거 중요한데요. 핫버라는 것과 그리고 블랙겔이죠. 그러니까 핫버는 지난번 거, 블랙겔은 이 차세대죠. 자, 이 시스템이 현재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Demand for Blackwell expect to exceed supply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가 공급하는데 지칠 정도로 수요가 너무 벅찬 거죠. 지금 뭐 2026년도까지 꽉 차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면 2026년도까지 솔드아웃 된 거예요. 미친 듯이 찍어내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도 발생하는 거죠. 열도 발생하고 막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걱정은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앞에서도 살폈지만 숫자를 우리가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는 당연히 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계속 300%, 400%씩 성장합니까? 지금, 엔비디아는요, 꾸준하게 갈 거예요. 뭐 지금 다음 분기도 70% 성장이라고 그러고, 뭐 50% 이상만 성장해도 대박이거든요. 사실 전년 대비 30%, 40%씩만 뛰어올라도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랙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소식도요. 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자, 지금 구글이 이 해체하라. 라는 지금 소위 정부의 제안이 나왔거든요.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US government has just formally proposed a partial breakup of Google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 정부가요. 구글이라는 기업을 브레이크업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완전 해체는 아니고요. 부분 해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artial breakup이거든요.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 연방 판사에게 빨리 이제 구글의 크롬 있죠. 크롬 웹 브라우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글 크롬이 있는데 그 크롬을 따로 떼어서 팔게끔 하라는 거죠. 지금 이런 걸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구글에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뭐 주가에도 영향을 받고 막 그러는 건데,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실현되면요, 빨간색으로 하라 했지만, 이거는 정말 반독점법 이슈 중에 가장, 독한, 강력한 그런 페널티로, 이 페널티에 소위 문을 열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이렇게 됐다. 반독점법이 연결됐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에도 적용되겠죠. 자, 다만 구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구글이 이걸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겠죠. 또 항소도 하고 또 이제 법을 길게 끌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요. 사실 왜 이 구글의 CEO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건지 이제야 파악이 됩니다. 어저께 영상에서 구글의 CEO가 트럼프에게 전화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때 머스크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이 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구글의 CEO가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맞죠? 구글의 CEO와 뭐 머스크가 관계가 나쁜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뭐 그런 그 관계가 있죠. 근데 깜짝 놀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전화했는데 대통령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머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구글의 CEO가 트럼프에게 전한 건요. 결국은 정권이 바뀌잖아요. 사실 이런 제안을 했지 뭐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가지만 이제 이 정권이 물러나잖아요. 물러나면 트럼프가 집권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야 뭐야 안 돼 틀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CEO가 이런 위기 속에서 전화를 한 거죠. 구글 입장에서는요 크롬을 팔면 절대 안 되죠. 크롬이 얼마나 지금 현재 또 중요한 본인들의 사업인데요. 이 팔아봐야 뭐 지금 2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데 그 푼돈 물론 푼돈 아니지만 그런 거 받고 파는 게 아니죠. 이건 끊임없는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황금 고유 같은 건데 이걸 왜 팝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라는 거 굉장히 지금 재미나죠.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요거 하나 한 건 하고 갈까 이랬는데 근데 구글이 버티겠죠. 그래서 이거 계속 추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됐죠?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돈나무나죠. 캣듀드가 테슬라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위에 빨간색을 하이라이트했지만, 이 아크가요, 지난번에도 팔았고, 또 지지난번에도 팔았고, 몇 번에 걸쳐서 또 팔고 있는데, 계속해서, continue to trim their Tesla position입니다. 자, 특히, ARK KK죠. ARK K죠. 그러니까 이 본인들의 시그니처, 이 ETF 아니겠습니까? 가장, 소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소위 본인들의 ETF인데 자 여기에 테슬라 포지션을요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팔고 있는 거죠. 벌써 세 번째 벌써 아주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소식을요 어디서 먼저 막 들고 나왔냐면 테크가들 있죠. 테크가들이 이걸 예를 들면서 이것 봐, 아크가 계속 팔지, 아크 돈나무가, 캣듀드가 계속해서 테슬라를 그동안 막 띄웠는데 본인이 뒤에서 팔고 있지 않냐면서 막 이렇게 이걸 가지고 또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가들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효과 거품 다 빠졌어. 뭐 이러면서 야, 이거 뭐 쓸데없이 오른 거 아니야? 펀더멘탈도 안 좋은데 이러면서 막 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때문에 반짝 올랐지 또 폭락한다면서 자꾸 독서를 해요. 그러니까 이 테크가들은요. 그냥 패턴이 다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갖고 나가지고 어떻게든 뒤에서 헐 뜯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그 테크가들도 사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몇몇 그 중요한 인물들이 탈퇴하고 침묵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 이제 더 이상 테크가 안 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그 오늘도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막 소위 말해서 테슬라를 비난할 때 이런 걸 갖고서 좋잖아요. 본인들끼리. 근데 자 그러면 아크가 또 오늘 얼만큼 팔았는지 왜 팔았는지 우리가 그 또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초록색으로 하나 보면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 테슬라가 15.33% 그러니까 이 ETF 안에 전체 포지션이요. 15%를 또 돌파했습니다. 15.33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왜 커집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테슬라 주가가 오르니까 이 사이즈가 계속 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ARK K라고 하는 ETF에서 이 테슬라의 위치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이렇게 15%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주식을 좀 어느 정도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00만 불 정도 되죠. 1,540만 불 가량의 그 규모로 오늘 이제 팔아치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포트폴리오에 이 테슬라의 소위 웨이시죠. 테슬라의 포지션을 15%를 넘지 않게끔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략 한 15%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ETF 특성상 한 주식이 너무 커버리면요. 그게 ETF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보통 ETF라고 하는 건 여러 개를 담는 거잖아요. 담아서 그 평균적인 수익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하나가 너무 커져 버리면요. 그거는 균형을 잃었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ETF는 ETF 특성상 포지션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보통 한 주식당 한 10%를 안 넘겨요. 보통 10%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워낙 오를 때는 미친 상승을 해버리니까 사실 15%까지 거의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까지는 그냥 유지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사실 이 주식이 그걸 넘어가서 20% 되고 30%도 40% 되면요. 굳이 이 ETF를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TF의 특성을 여러분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테크가들이 주장이나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 돈나무고 왜 팔았냐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이 CNBC나 이런 데 나가서 질문 나가면요. 너 또 주식 팔았던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팔았냐? 이 기자들 앵커들이요. 날카롭게 질문해요. 너 이제 미래가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의구심을 던지거든요. 자, 어찌됐건 간에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돈나무는 자기가 이렇게 계속 오를 걸 믿는데 왜 이걸 파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굳이 ARK ETF에 왜 투자하겠습니까?
그냥 테슬라를 들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TF는 항상 그렇게 10%나 지금 이 15%도 굉장히 많이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몇 주를 팔았느냐, 얼만큼 팔았냐도 봐야 되잖아요. 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아래쪽에 이제 이 유니티를 팔았고 이 셀 보세요. 빨간색 셀 보면은 테슬라 판 게 보이죠. 자, 그러면 규모를 보겠습니다. 자, 몇 주를 팔았냐? 44,520주입니다. 자, 이거 보면 많이 판 것 같지만 44,520주가 이 ETF의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0.23%밖에 안 됩니다. 0.23. 여러분, 2%도 아니고요, 0.2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트폴리오에서 15.33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0.23을 빼더라도 뭐예요? 여전히 15.13 정도 되죠. 그러니까 15점 잠깐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를 완전히 안 넘게 하기 위해서 요 정도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44,500 팔아가지고 지금 다른 주식을 사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뭐 템이랄지 트위스트랄지 인텔라, 크리스퍼. 지금 크리스퍼는 이제 이게 이 소위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성장 기업 중에 하나로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 가위 쪽 회사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 아마 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보면서 이런 작은 테크 기업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돈나무가 요거 판 거 가지고 지금 다른 것들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의 포지션은 이렇게 15%대를 이제 잡아 놓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어떨 거냐? 앞으로도 지금 테슬라가 랠리를 또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돈나무는 또 이걸 조금 정리해 가지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다른 걸 사겠죠. 그게 ETF의 특성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크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테슬라를 정말 대규모로 던졌냐, 덤핑하듯이 던졌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0.23%. 2%면 그나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도 아니고 0.23%니까 정말 이 개미 눈물만큼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돈나무가 이 또 판 것 때문에 야 이거 뭐야, 테슬라 미래 없는 거, 이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테크가들의 그리고 언론들의 또 보도들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 없이 견고하게 심지를 굳게 계속 바이 앤 홀드 하시면 지금 랠리가 또다시 나올 겁니다. 지금 테슬라는 팔 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들은 개인 ETF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개인은요, 계속 사모아 가야 돼요. 계속 사모아서 여러분들은 자산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CNN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머스크를 놓친 것을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나왔거든요. 자, 정말 재미난 분석이죠. 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것까지 다루는 거 보면요. 자, 무슨 내용이냐? 자, 위에 지금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프레지던트 일렉트 트럼프죠. 트럼프가 스타베이스에 갔죠. 비행기를 직접 타고 갔습니다. 지금 트럼프 엄청 바쁘다 그랬잖아요. 당선된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적으로도 전화 받아야 되죠. 대통령들한테 공식 행사 가야 되죠. 언론 나가야 되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쁜 시간을 다 이렇게 미루고요. 이 머스크가 이 발사는 이 스타베이스에 와가지고 텍사스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함께 머스크와 로켓이 올라가는 거, 스타쉽 발사를 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트럼프는 머스크를 확실히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1부 때도 좀 봐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도로 참석한다? 이거는 마음이 여러분 트럼프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머스크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돈도 많이 써줬죠. 사실 트럼프가 당선인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이번에.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머스크가 정말 사랑스럽기 때문에 본인도 여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쉽 발사, 6번째 발사를 같이 보고 머스크가 직접 설명도 다 하고, 그거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자, 그런데 CNN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Everybody's going to be watching tomorrow. 내일 모든 사람들이 그 스타쉽 발사를 시청할 텐데 다 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보거든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이 로켓 발사 진심이거든요. 정말 환호하고 박수 치면서 환호한다고요. 그럼 모든 언론들이 그거 다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면서 저 괴물 로켓은 뭐야? 다들 물어보겠죠. 일론 머스크가 쏜 거야. 또 이러는 거죠. 저게 지금 100톤이나 실을 수 있대. 이런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저거 타고 이제 달나라 여행 쉽게 가는 거고 화성까지 간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런 건 사람에게 비전을 주잖아요. 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런 비저너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일 볼 텐데 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뭘 기도하겠습니까? 스페이스X가 성공하도록, 미션이 성공하기를 다 바라겠죠.
왜냐하면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이 달나라 가는 거, 화성 가는 거, 이 우주선을 성공하는 건 미국의 성공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바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분석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초록색을 하이라이트한 거예요. 결국 내일 모든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보는데 스페이스X 성공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거라는 거. 뭘 의아해하냐면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엄청나게 후회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머스크와 너무 관계를 차갑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와 관계 개선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 바이든의 실책이죠. 바이든이 머스크와 관계를 완전히 시작부터 잘못 가져간 게 엄청나게 후회하도록 만들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와 머스크가 같이 그걸 보고 있고 로켓을 보고 발사를 보고 있거든요. 스타쉽을요. 바이든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멍청한 짓들인 거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적어도 그런 이 발사는요, 머스크에 대해서 치하를 해주고 너무 잘했다고. 자기가 아무리 관심이 없더라도요, 박수 쳐주고 잘했다, 격려하고 이랬으면요, 머스크가 바이든 행정부에 얼마나 또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왕따를 시키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건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발등에 자기 찍은 거죠. 그러니까 한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요. 이 오바마가 원래 오바마랑 이 머스크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오바마는 직접 스타베이스 가서 로켓 발사를 직접 보고 그리고 격려하고 막 설명을 들었거든요. 오바마가 되게 굉장히 그게 좋거든요. 이 친화력이. 근데 오바마는 그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가 돌아요. 민주당 안에서 오바마가 트럼프랑 굉장히 친했는데 오바마가 바이든한테 네가 실수한 거라면서 지적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오바마가 바이든한테 당신이 머스크를 놓친 게 이번에 최대 실수였다고 이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노동조합 편에 붙어가지고 머스크를 왕따시키고 왜 그랬냐고. 전기차며 지금 세계 대통령들이 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머스크인데 네가 그랬다면서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의 실책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CNN에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조잡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번에 이 실패, 즉 이 민주당이 이 대선에 실패한 거는 머스크를 놓쳤기 때문이란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들도요. 본인들이 대놓고 머스크 계속 안 좋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숙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마 다음 대선 보세요.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요. 다음 대선에 또 킹메이커로서 머스크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대한지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머스크 영향력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이거가 지금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머스크의 위치, 머스크의 영향력이 이 정도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CEO가 일론 머스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내연 기관차들이 테슬라와 또 중국의 전기차와 뭐 이런 등등과 경쟁해서요.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포드 소식인데요. 자, 얼마 전에 폭스바겐도 감축, 인력 감축, 그리고 몇몇 스텔란티스와 몇몇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감축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포드가 소식이 안 나올 거였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빨간색으로 위에 하이라이트 보세요. 자, 미국을 또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포드가요. 무려 14%의 인력 감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크죠? 14%. 사실 뭐 5%씩, 뭐 7%씩 이런 모르겠는데 두 자리 숫자 14%면요. 이거 큰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러피언 워크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지금 유럽에 있는 공장의 인력을 14%나 정도 지금 현재 이 컷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조만간 미국 안에서도 컷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유럽 시장에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 공장들의 14%. 자, 그 이유가요.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많은 부분에 지금 손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weak demand for electric vehicle, 특히 전기차의 수요가 아주 지금 약하다고 하거든요. 사실 포드의 전기차 수요가 미국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물론 본인들은 뭐 지금 우리가 GM을 제치고 테슬라 다음으로 넘버 2라 그러는데 이게 수량으로 봤을 땐 비교가 안 되죠. 그냥 다 떠넘겨 놓은 상태거든요. 본인들이 딜러십을 통해서.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요.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아니니까. 유럽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경쟁을 해야 돼요. 액면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포드의 전기차가 폭스바겐보다 좋습니까? 아니면 뭐 BMW, 벤츠보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전기차라 하면 결국은 안에 소프트웨어의 작동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냥 사실 포드의 이거는 폭스바겐이나 다른 유럽차랑 비교하더라도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포드의 전기차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듭니다. 전기차 수요가 약하다는 게 정부의 그 전기차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정부들의 보조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중국 전기차 라이벌들이죠. Competition from subsidized Chinese rival입니다. 지금 중국의 자동차들이, 전기차들이 유럽을 침공하고 있잖아요. 관세가 뭐 크게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 중국의 보복 관세 나온다 이러면서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사실 중국의 저렴한 전기차들이 막 침공해오죠. 질적으로는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요, 이런 뭐 포드나 이런 이 폭스바겐도 중국 차와 견주면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외모나 외관은요 더 잘 만들거든요. 삐까뻔쩍이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점들이 사실은 이 내연기관차들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은요 가속화되겠죠.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그래서 중국 차에 대해서 관세를 더 세게 매긴다는데 트럼프처럼 할 수가 없어요. 더 강한 리더십이 나와서 해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유럽차 다 죽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유럽에서 내연기관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 본토에서도 완전히 잃어가고 있잖아요. 시장 자체를요. 정말 많이 잃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데이터 보여드렸죠. 63%라는 게 지금 30 몇 프로 온 거예요. 지배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점에서 내연차들이 이제 정말 진짜 위기에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까지 미국에 없애겠다고 그랬죠. 그럼 전기차 투자해 놓은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지금 내연차들 정말 망하는 회사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향후 2년, 3년, 4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무너질 기업들은 무너지는 회사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막 대량으로 인력 감축하면서 회사가 점점 더 쪼그라들 수 있는 그런 현재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규스티브였습니다.